지금 현대중공업만 오르고 나머지 조선주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현대중공업 처음으로 상장한 날인데 왜 그럼 나머지 조선주들은 다 떨어지고 있고 현대중공업만 오르는 거냐? 그래서 지금 약간 멘탈이 붕괴된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아침에 방송을 찍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언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 스승님도 워낙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 8%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따상이라 생각했었죠. 6만 원이었었다가 12만 원으로 해서 뭐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따상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거의 더블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을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6%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럼 왜 떨어지는 거냐? 그러면 현대 미포조선만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조선해양을 보면은 여기는 10%가량 떨어집니다. 뭐 오늘 9%, 뭐 10%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매도세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다른 조선주를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핫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2.4% 하락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꽤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그러면 하락세를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계열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죠.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그리고 HSD 엔진도 봤어요. 그러면 조선사가 아니라 조선에 관련된 선박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은 어떤 상태냐? 여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계열은 더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거와 다르게 현대중공업은 오늘 따상은 아니죠. 그쵸? 더블 가까이 됐죠. 오늘 현대중공업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포트폴리오 분산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카페거리가 있는데 카페거리에서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가 입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입점을 해요. 가장 큰 세계 1위 기업이 갑자기 여기에 떡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조선주를 사려면 대한민국 코스피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없었어요. 현대중공업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주식은 있었죠. 그래서 뭐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있었는데 아쉽다. 현대중공업 있으면 참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세계 1위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딱 들어오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죠. 세계 1위의 조선업을 하는 사업회사, 지주회사가 아니라 사업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조선주 투자자들이죠. 조선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1등 기업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2등, 3등 기업 갖고 있었는데 나도 1등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섹터 내에서, 본인의 비중 내에서 나머지 조선사들의 비중을 정리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조선주 안에서 팔고 조선주를 담겠죠. 뭐 개인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해놓은 그 섹터 안에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주 비중은 20%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머지 조선주나 조선 관련주를 팔아서 현대중공업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라던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적인 영향이 크게 좌우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만 지금 자본이 유입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오늘은 오픈빨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10조 5천억이에요.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14조인데 이제 거의 뭐 지분 가치 대비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만 해도 PBR 0.5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조선사 지분을 보면요. 현대중공업을 거의 9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아직 인수를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계약이 되면 될 거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42%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시총
3조 조금 안 되니까 이 지분도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년에 상장할 현대사무중공업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80.5% 가지고 있는데 현대사무중공업도 만약에 지금 현대중공업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앞으로 공모가를 더 올려서 팔겠죠. 그러면 예상 시총을 3에서 4조를 보고 있는데 한 5조 정도 해도 되겠는걸? 이라고 하면서 되게 비싼 공모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의 보유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여기에 HMM 지분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한국조선해양은 보유한 지분만 14조지만 지주사 할인이라는 걸 이제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또 여기에다 포트폴리오 분산까지 더해져서 조금 더 과하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환율이에요. 조선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영향을 주는 건 보통 대형주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화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눈치 게임이 돼요.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먼저 팔고 나오는 게 유리한 거지 나중에 팔면 나중에 팔수록 환율적인 손실 때문에 더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동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조금씩 매도를 하고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환율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은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다른 환율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럼 환율은 왜 1179원, 1180원에 도전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면 위안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지금 보고 있는데 예전만 해도 포치 막 이렇게 나왔었고 최근에는 위안화 절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 자금이 중국에 투자하려고 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며칠 만에 지금 갑자기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여기서도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필 현대중공업이 오늘 상장하는 날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오픈바를 했는데 막 오픈바를 하고 막 나레이터 모델 막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필 그날이 태풍 오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시즌이 안 좋았었던 거죠. 거기에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하얀 박스로 섹터를 쳐놨어요. 에너지 섹터랑 제조업 섹터인데요. 이 섹터가 보통 그 다음날 조선주에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굳이 뭐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것들이 약간씩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좀 활발해지고 제조업들이 활발해질 때 좀 조선업에도 많이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좀 연관이 좀 가더라 라고 볼 수 있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관련된 것들 뭐 대표적으로 도어대시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실업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 주가 31만 2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33만 2천 명.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실업 청구 건수가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32만 명이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혼돈의 증시였던 거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꾸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디폴트 문제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나오는 뭐 디폴트 그러니까 미국 내 거 디폴트는 솔직히 막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이거는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고 서로 딜만 잘 맞으면 뭐 부채 한도를 올리면 되거든요. 대신에 부채 한도를 올릴 때 어떠한 딜을 걸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떠한 딜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올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다행인데 중국 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과연 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정부 입장에서 이 부채를 끌어안아 주면은 굉장히 그 딜레마에 걸려요. 만약에 내가 얘 거를 끌어안아 주면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문제들 것도 다 끌어안아 줘야 돼요. 그럼 국가가 대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최소 1000조 이상의 부채를 끌어안아 줘야 될 겁니다. 나머지 건설사들 거 다 계산하면. 그러면 1000조를 끌어안았는데 이거를 소각시킬 거냐?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돈을 막 찍어내면 된다. 그러면 문제 없지 않냐는데 자, 중국이 돈을 막 찍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기축통화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도전하는 것 뿐이지. 그러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 다 실망하고 다 떠나고 큰일 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를 떠안으면은 이제 그 국가 부채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부동산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기업들을 다 부채를 떠안아주는 일을 과연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일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하필 내년에 당대회가 있다. 여기서 연임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지금 뭔가 많은 규제를 했어요. 게임 규제도 하고, 모두 하면 안 돼, 안 돼, 막 이런 상황에서 뭘 하나 살려줬을 때 나머지 기업들도 나 죽어가면 다 국가가 살려라. 다 이래버릴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도 지금 글로벌 상태는 약간 지금 살짝 지금 눈치 보는 장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유망한 섹터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거 자체가 워낙 퍼펙트 스톰, 미국과 겹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변수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재투자법은 제가 이제 추석 특집으로 하나 찍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길게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업종들에서도 가장 똘똘한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기다리는 전략, 이걸 쓸 거예요. 참고로 저는 뭐 단기 투자자는 아니니까 장기 투자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가장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에요. 확실히 장기 투자가. 당연히 내가 뭐 정말 잘 찍으면 단기적으로 오늘 이거 사고 내일 이거 사고 내일 모레 이거 사면은 돈을 다다닥 법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고, 다만 산업을 보고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제일 안전하고 튼튼하고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은 언젠가 수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손해보는 투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전마진을 깔고 들어가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괜찮은 업종 한 9가지 정도를 추석 특집으로 방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혹시 뭐 어디 안 가시고 심심하고 뭐 좀 시간 나시는 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가위 명절 다 귀성길이라던가 가정에 계실 것 같은데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날 라이브 할 거고요. 저는 오늘 또 저녁에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갑니다. 아무튼 즐거운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